최근 부모님이 이혼하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부를 만나 자녀가 부모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기관하여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반인륜적인 성범죄, 친족간 성범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매년 400여 건 이상 발생한다는 친족간 성범죄, 잘 알려지지 않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인 반인륜적 범죄인 친족간 성범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간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범죄인데요. 형법에서는 친족 간의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해서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족 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에서는 강간을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친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를 대폭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관념에 따라서 법도 친족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과연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친족의 범위는 사촌 이하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친족 간의 성범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붓 아버지의 경우에는 친족으로 보아서 친족 간의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 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로서 오랫동안 은밀히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비교적 다른 범죄에 비해서 늦게 알려지게 되고 수사가 시작된 단계에선 이미 물리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 간의 성범죄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은 가해자 가정 내의 지위, 그 우월한 지위 때문에 쉽게 고소를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오랫동안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가 고소를 하게 되면 우리 가족 공동체가 깨지거나 다른 가족들까지 힘겨워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피해 아동의 왜곡된 진술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아동의 잘못은 아니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기인하긴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인 아동에게 심리적으로 왜곡된 기억을 심어주거나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한 뒤에 이를 이용해서 배우자를 공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 아닌 오로지 상대 배우자에게 보복하기 위한, 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겪은 사건 중에서도 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행히 무혐의로 종결이 되었고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은 물론이고 피의자로 지목되어 고소를 받은 부모에게도 크나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친족 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친족 간의 성범죄는 피해자가 보통 어리기 때문에 더욱더 신고할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말 무서운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피해자분들께서 보게 되신다면 가정의 평화보다 자신의 인격과 나의 건강, 나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얼른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형사 전문 이호석 변호사였습니다.